베스트 시나리오는 50pp급 인상은 뭐 기정사실이에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QT는 6월 달부터 시작한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75bp 인상을 일축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네. 분명히 기자들이 질문할 거예요. 75bp 인상할 거냐? 아직 생각한 적 없다라고만 해주면 이게 가장 베스트고. 중립은요? 예, 이게 지금 중립은 이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 50bp 인상. 그 다음에 중요한 건 5월에 바로 그냥 QT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양적 긴축입니다. 예, 양적 긴축을 네. 바로 시작하는 거. 네. 근데 중요한 건 75bp는 인상은 고민하는 뉘앙스. 네. 이거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당장은 생각하지 않는다. 요게 베이스 시나리오. 그럼 가장 우리 시장 입장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네. 50bp 인상하고 그다음에 5월 QT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거 75bp 가능성 가지고 있다. 배제하지 않았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도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내 돈 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 쇼.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함께할 크루들, 아니죠, 군단들입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쟁한 군단입니다. 외로운 사투를 벌인다. 그래도 상방이다. 문헐크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어제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올려놨습니다. 났어. 12,500 겨우 올려놨습니다. 초반에 흘렀겠죠. 아, 예,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구를 드는. 잘하셨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장 보시면은요 무너졌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네. 그 문서진 대표가 근데 또. 그렇게 오르네요 또. 네, 겨우 올려놨습니다. 진짜 겨우 올려놨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복장이 왜 이러죠? 오늘 복장과 헤어도 그렇고요. 문서진 네. 대표. 지금 약간 딸 결혼시키는 아빠 느낌. 그 정도는 늙어 보여요. 제가 너무 이제 파마나 좀 약간 너무 캐주얼하게 와서 네. 이제 조금 이제 좀 포멀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또 모릅니다. 또 뭐 다음에는 또 그렇게 캐주얼하게 올 수 있으니까. 어떤 무슨 각성 같은 걸 한 건 아니죠, 헐크가? 아, 그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미팅이 있어서. 예, 저는 항상 이제 미팅 있을 때는 또 양복 입으니까 오늘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문헐크 나스닥의 지킴입니다. 나스닥의 지킴이 문서진 대표. 오늘 새벽에도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다는 문서진 대표 피셜이었었고요. 이제 다 왔다. 진짜 이제 시작입니다. 황 캡틴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진짜 다 온 것 같습니다. 그 시 중에 지금까지 잘 왔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 민혁 교수님의 시인데 잘 버티셨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네.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행복이 있지 않을까. 어제 좀 미국 증시도 시그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저 요즘에 토론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지금 2,591 전저점 깨진다 안 깨진다 참이 경론인데 그러면 안 깨진다는 거네요. 다 왔으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 잘 왔다라는 거는 제 섹터에 대해서 잘 왔다라는 거고요. 아, 개인적으로요? 아, 게임. 게임 다 에이. 잘 왔다. 아니 그리고 종목적으로도 큰 종목은 저는 이제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오는 종목도 지금까지 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이 이제는 좀 해소될 종목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2,591은 깨질 수도 있다. 근데 깨져도 반발 매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다 왔다라는 것은 이제 황주명 대표가 미는 업종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개미 군단의 주인공들입니다. 주린이들 소개하겠습니다. 개미 여전사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실력파 여왕개미 주린이 이여진.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실력파인가요, 제가? 네. 그래도 좀 많은 좀 매매도 하고 요즘에 공부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그쵸. 이제 근데 주식 너무 한국 주식은 요즘 또 네.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잘도 모르겠고 추천해 주시는 것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뉴욕 증시가 더 나쁘지 않나요? 지금? 그쵸. 네. 근데 실력파 여왕개미보다는 약간 존버왕이라고 버틴다. 해주시면 네. 버티는 거를 제가 좀 잘해서 네. 네 잃어도 그냥 있으면 또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버틸 건가요?
네, 그러려고요. 왜냐하면 이전 시즌에 제가 너무 사고 팔고 많이 해가지고 네. 좀 아쉬웠던 적이 많아서 이번에 안 팔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의 또 우리 주린이 쇼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캘리포니아 감귤 주스식 투자. 맛있겠다. 아이언맨 싱어송라이터 도코. 하이, I'm 도코. 네. 네. 이게 뭐죠? 캘리포니아 감귤 주스식 투자? 아 이제 멋진 해변을 보면서 네. 감귤 주스를 한 모금 먹기에는 너무 네. 맛있어 보여가지고 자 한번 쪽 이렇게 빨아 먹어봤습니다. 아, 한 번에 쪽 반다. 네. 한 쪽 번에. 바는 네, 투자. 한 번에 쪽 빨아 먹어봤습니다. 네. 그럼 쪽 빨아 먹고 그 다음은 버립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삼켜놔야죠 일단 삼켜놓고 예. 네, 소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맛있는 걸 또 사러 가야죠. 그러나 빼먹을 때는 그냥 빼먹는다. 네 확실하게. 빨대 확실하게? 또 꽂아가지고. 네 확실하게 예. 숟가락으로. 캘리포니아 감귤 주스식 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코 과연 어떤 투자를 했길래 캘리포니아가 나왔는지를요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이 업데이트된 고릴라죠. 보시면은 보는 라디오로 즐기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시즌 4가 되나요?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룰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린이 두 분이 이 개미군단 전문가와 군단을 이뤄서 저와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한 석 달쯤 뒤에 마감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주린이 2명 중 1명이 저를 이기면 이 챌린지, 도전 챌린지는 성공이다라는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3996번님, 주린이들과 소장님은 서로 같은 종목을 투자하진 않는군요. 못합니다. 않는 게 아니라 못하게 저희가 벽을 쳤습니다. 소개 종목 가져올 때 눈치 게임이 볼만하겠습니다. 정 선생님이 눈치 빠를 듯.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 주간의 매매를 많이 못 하고요. 그러니까 그건 예의죠. 예. 네. 선점해 버리면 안 되니까. 또 빠르게 아마 우리 전문가분들도 ETF를 채워 넣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첫 한 달은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수라님, 룰 바뀌고 더 재밌네요. 승리에 대한 정 소장님의 욕심도 살짝 보이고요. 살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너무 진심이신 것 같아요. 큰 마음으로 이번에 함께하고 있고요. 0124번님, 정 소장님, 그럼 주린이 쇼에서는 부캐로 활동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부캐 이름이 뭐죠 했는데요. 이름. 네, 일단 제가 부캐로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뭐 말하는 것들 뭐 이런 거는 어떤 이제 진행자가 아니라 한 명의 선수로 지금 참여한다. 제가 이제 투자 자문사의 어떤 투자 컨설사의 대표로 제가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이 종목을 막 좋다고 홍보할 때 여러분들은 귀를 닫으시거나 거기 넘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는 막 저한테 막 투자를 받으러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을 탁 닫으시면 좋겠다. 근데 부캐인데 지금 부캐 이름을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역 유지 느낌으로 좀 정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시는 동네가 스티브 정 잠깐만요. 스티브 정 어때요? 스티브 정. 약간 스티브라는 느낌이 스티브 약간 정. 우리나라에서는 좀 별론데. 우리나라 월가 느낌. 저희 예전에 우리 매기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압구정 미꾸라지. 미꾸라지. 목동 고릴라. 네. 목동고릴라 좋네. 목동 고릴라. 목고? 예. 목동 아니면 고릴라. 반포 주신. 빌정 뭐 빌황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부캐 이름 못 정했습니다. 저희를 다음 주까지 정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 좋겠다. 약간 큰 손이면서 작은 손이면서 어떤 이런 느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같은 아이스 느낌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 확인 시간입니다. 먼저 이여진님. 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사는 것보다 좀 많이 사고 싶다라는 생각에 200만 원에서 170만 원을 타이거 나스닥 레버리지에 넣었어요. 예. 현금은 29만 원 가지고 있고 이게 떨어졌다가 오르는 첫날 샀던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나서 많이 올라서 네. 수익률이 0.98%지만 이제 200만 원 대비 총 수익률은 0.85%가 됐습니다. 나스닥 레버리지를 걸어버렸네요. 네, 네. 제가 나스닥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뭐 앞으로 아직 뭐 전쟁도 안 끝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샀네요. 놀랐네요, 그렇습니다. 또. 네. 예.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스닥 상방에 강한 네. 확신이 있는 거죠? 네. 네. 뭐 앞으로 한 번은 오르겠죠, 3달 중에. 한 번 오른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떨어지고 오르면은 이게 레버리지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많이 깎아 먹으면서 그쵸. 핵심 계좌 폭이 적으니까. 그래서 떨어지고 오르기 시작할 때 제가 샀기 때문에 음. 여기서 떨어지면 또 팔면 되니까. 어떤 목표 수익률이라든가 좀 익절 라인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저는 몇 한 프로? 5%는 넘겼으면 좋겠고 10%? 10%까지 네, 버틴다. 버티겠습니다. 손절 라인은요? 손절은 안 하죠. 손절은 안 해요. 저는 K게임 말고 손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선희 대표 지금 이거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손절은 없다는데? 손절은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를 제일 처음에 소개했을 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3,500까지는 반등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레버리지니까 따지면 한 20% 정도 수익은 될 거예요. 그 정도는 한번 보고 매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타이거 나스닥 레버리지 20% 가능하다는 건 문서진 대표의 하나의 네, 저의 의견입니다.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림이죠. 사시고 20% 왜 안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건 그쵸. 아시죠? 네. 여진님도 마찬가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대비 수익률 0.85%입니다. 현금은 29만 원. 와, 거의 상당한 지금 네. 첫 번째 투자인데 세게 들어갔다. 손절은 없는 이여진님. 자, 다음 캘리포니아 도코. 네. 도코는요. 일단 똑같은 거를 거의 비슷한 시간과 분초에 산 것 같아요. 5분 뒤에 사신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한 시간에 샀고 이제 타이거 나스닥 레버리지 1.03%의 수익을 내고 네. 여기 이제 현금은 지금 표기가 12만 원이에요. 와. 188만 원을 매수했고요. 역시 또 다 들어가 버리네. 네, 왜냐면은 좀 이렇게 맛있게 생긴 빨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뚝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 수익률은 0.98%이고요. 네. 진짜 저도 한 5% 10%까지는 좀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네. 반대면 손절은요? 손절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 마이너스 3% 되면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앞뒤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수익은 너무 큰다면은 손절은 또 왜냐면은 좀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좀 기대가 많고 조금 쫄려요. 그러겠다. 정말 다 네. 넣었으니까. 네. 지난 라운드는 완전히 다른데요, 도코가? 지난 네. 라운드는 어떤 상남자였었는데. 약간 이번에도 사실 금액적으로는 되게 상남자적이게 샀는데 네. 이제 조금 조언을 주기적으로 조금 더 많이 구하고 사보려고 이번에는 그때는 말을 안 듣고 계속 빅스만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도코도 거의 상당해가 나스닥이 오른다 쪽 2배입니다. 일종의 나스닥 상승에 나스닥 100에 타이거 나스닥 레버리지에 집중 투자해서 200만 원 대비 0.98% 수익률이 났고요. 3252번님 소장님 주린이 두 분이 통크게 쪼여오네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린이들이 아니죠. 네, 강자들입니다. 이제 제 수익률일 텐데요. 저는 말씀드렸었죠. 먼저 투자를 하고 새롭게 투자한 종목은 후에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투자에 들어간 것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입니다. 종목 번호가
0.70입니다. 뺏긴 느낌이에요. 저도 저 아, 생각하고 그래요? 있었거든요. 올라가려고 너무 했는데. 사고 싶다. 네. 저 상품은 뭐냐면은 달러 선물이라고 우리 거래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만 다릅니다, 여러분들. $1 환율을 달러 선물 지수화해서 거래소에서 만든 거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원화가 강세이면 이제 제 ETF의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즉 뭐냐면 미국 달러 선물이라는 거는 미국이 달러가 강해져요.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 인버스를 걸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달러가 앞으로 약해진다. 제가 저걸 투자한 이유는 늘 방송 중에 저는 이제 $1 환율 1,250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제가 일부 달러 선물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그러니까 즉 달러는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가치가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입니다. 쪽에 이제 투자를 소폭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 많이 할 생각은 아니고요. 하나의 좀 지표로 아. 네, 이 환율 지표로 이제 포트에 좀 담으면서 하려고 하고요. 자, 제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코덱스 은선물,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이제 이번에 산 코덱스 달러 인버스, 그리고 현금 36만 원입니다. K 신재생 에너지를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1.22% 수익률을 내고, 그리고 은을 약간 일부를 좀 이제 추가 매수에 아, 더 들어간 사셨어요. 그런 선물이 오. 됐었는데 제가 지금 약간 예상과 다르게 은값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지금 속절없이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한 -4, -5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현금을 원자재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구리 가격이랑 은선물이 약간 동조하는 경향이 있던데 구리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은을 아직까지는 저는 은에 대한 또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금은비와 함께 그래서 지금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0.76%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마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체 순위 1등은 도코입니다. 와. 0.98%입니다. 2위 이어진 0.85%. 3위 정철진 접니다. -0.76%로 이번 라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다 예. 모르겠네요. 이수영님 전 소장님이 이길 것 같은데요. 은철진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와우. 은철진 괜찮은데요? 은선물 은철지. 은철진 괜찮네. 이따 한번 접순에 넣겠습니다. 네, 접순에 넣고 한번 부캐 이름은 더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군단의 전문가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들이 가져온 새로운 ETF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먼저 문서진 대표. 네, 저는 그 에셋 플러스 에셋 이제 이 자산운용에서 나온 건데 에셋 네.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이게 뭘까요? 플랫폼을 노립니까? 네, 플랫폼인데 여기 네. 보면 기본적으로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알파벳, 애플,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커, 그다음에 그랩도 있고 뭐 여기에 보면 알리바바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플랫폼 업체들을 다 매수를 했는 건데 그리고 뭐 저희 그 이전 시간에 우리 소장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또 액티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 지수 추정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운용사에 좀 이렇게 이 뷰가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셋 플랫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좀 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 운용을 한다라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요 액티브 쪽으로 상품을 했고요. 이 중에 제가 좀 계속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그랩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에어비앤비라든지 예. 어쨌든 여기는 리쇼어링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랩은 좀 성장성이 있다. 에어비앤비는 실적 관련 기대감이 지금 이제 좀 높은 상황이고 네. 특히 그랩 같은 경우는 뭐 동남아 여행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남아의 우버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면 여행객들이 대체적으로 그랩을 많이 써요. 그러면 이것도 글로벌적으로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면 네. 확실하게 그랩에 대한 또 수익 기대감도 있고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보안 회사입니다. 뭐 CIA나 원래 CIA에서 정보를 분석해줬던 회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비상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주가를 보면 아시는데 사실 나스닥에 관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많이 하락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짱짱하게 버티고 있어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요것도 꽤 괜찮게 저는 구성 종목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서 요걸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가려면 시장이 간다라는 쪽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요즘에 제가 계속 이제 시장 간다라는 걸 또 이야기 드리는데 자료를 하나씩 또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데 네. 이건 제가 아침에 좀 급하게 오면서 제가 그린 건데 직접 그린 건데 제가 아, 네네.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이게 배에 강세론자, 약세론자를 있는데 강세론자 쪽에서는 이게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서 저기 저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저기 보면 캔비셔도 좀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세론자들이 약세론 쪽으로 계속 지금 옮겨가 있죠. 네. 지금 약세론 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요. 배 끝에 약세론자가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뒤집어진다. 결국에는 지금 약세론이 제가 보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강세론으로 조만간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오늘 보니까 골드머니였나 블랙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11가지 이유를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오. 이제 이런 리포트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면 확실하게 여전히 이 지금 구간이 좀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또 하나 표를 보면 예. 이게 이제 오늘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뭐 경기 둔화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낮춘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신규 주문을 크게 줄진 않았어요. 신규 주문이 0.3% 정도 줄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고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고용이 준 건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조업 고용이 줄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제조업은 이제 쓸 만큼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만큼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조업 관련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특히 여기 보면 지금 재고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은 좀 재화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물론 다음에 발표되는 ISM 서비스업 지표까지 안 좋으면 부정적이에요. 네. 그럼 경기 둔하지만 네. 지금 현재 PMI는 낮아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요. 이건 제가 이제 예상한 시나리오인데 이건 FOMC 아, 회의에 예. 대한 예상 좋아요. 시나리오예요. 네. 일단은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50pp 금리 인상은 뭐 기정사실이에요.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QT는 6월 달부터 시작한다라고 이것도 해주는 기정사실이에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75bp 인상을 일축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네. 분명히 기자들이 질문할 거예요. 75bp 인상할 거냐? 아직 생각한 적 없다라고만 해주면 이게 가장 베스트고 중립은요? 예, 이게 지금 중립은 이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 50bp 인상, 그다음에 중요한 건 5월에 바로 그냥 QT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양적 긴축입니다. 예, 양적 긴축을 네, 바로 네, 시작하는 거. 네. 근데 중요한 건 75bp는 인상은 고민하는 뉘앙스. 네. 이거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당장은 생각하지 않는다. 요게 베이스 시나리오. 그럼 가장 우리 시장 입장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네. 50bp 인상하고 그다음에 5월 QT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거 75bp 가능성 가지고 있다.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때는 지금 이 나스닥 레버리지 가지고 계신 거는 손절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주가는 더 떨어질 거다. 다만 저는 월스 시나리오는 안 나올 거라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베스트나 베이스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양적 긴축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연준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뿌려놨잖아요. 이게 뿌려놓은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연준으로 다시 회수하는 거.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네. 자, 이렇게 FOMC 시나리오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다음은 황주병 대표. 네, 드디어 이제 새로운 카드가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죠? 어떤 카드죠? 네, 코덱스 바이오라는 카드입니다. 바이오. 네, 드디어 이제 바이오.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바이오의 상승 동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FDA 승인. 그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로나 같은 어떤 이슈. 이렇게 되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슈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번 했다가 거의 원점까지 돌아왔습니다. 모든 주식들이.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이 진행이 돼야 되냐면 FDA 승인권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기대감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FDA가 승인되는 건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기대감이 반영이 못됐던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사를 안 갑니다. 해외에 저기 가서 실사를 가주세요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인데 가가지고 큰일 나면 어떻게 하면서 회계사라든지 혹은 변호사님들이 거의 다 활동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나면 사실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가 이제 바이오주가 될 수가 있는데 다시 그런 실사 활동이 본격적으로 많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FDA 승인권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FDA를 절차를 하려면 수많은 모객들이 필요합니다. 이 뭐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이 되면은 수많은 모객들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객들도 이제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간 이런 어떤 클린룸이라든지 혹은 그런 어떤 임상 시설에 대해 CDMO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공장들을 실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갔지만 이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걸 검사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제 원래 본연의 바이오로 돌아오는 겁니다. 본연의 바이오의 상승은 FDA와 기대감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바이오 제일 많은 거. 그 정도 갖고 온 겁니다. 하고 좀 편입 비중을 이렇게 표를 보니까 다네요. 이게 네. 어떤 지금 뭐 주도가 없네요. 예, 그죠. 네, 다 포함을 시켰네요. 마트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 약국이다. 약국. 그냥 바이오 산업이 좋아지면 가는 겁니다. 네. 바이오 산업이 좋아지면 가는 건데 아마 일제히 어떤 게 먼저 갈지는 약국에.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 그 차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갖고 온 거고요. 네. 그 참고적으로 이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좀 제일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경동제약이라고. 예. 경동제약은 배당금을 500원 줍니다. 네. 거의 배당금이 5%씩 주는 바이오조라고 보시면 다 5%씩 주니까. 근데 또 비중이 근데 네네. 2%예요. 다 고만고만으로 해서. 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개별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바이오 섹터다. 이거는 바이오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여력 있게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바이오는 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역발상이네요, 황준명 대표님. 네, 역발상과 함께 FDA에 대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시장 얘기인데 전환사채 리피싱이 거의 다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 입장에서도 전환사채라는 채권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더 빠지게 되면은 회사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좀 어려운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려운 용어고요. 물량도 더 안 나온다 하여간 쉽게. 네, 이제 거의 빠진 예. 만큼 다 빠졌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미디어 엔터가 고개를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엔터 네. 고개 돌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소개됐던 거죠. 네, 주린이들에게는 근데 관심을 못 끌었습니다. 마음을 못 잡았어요. 예, 예. 근데 많아서. 어제 이제 미국 주식 중에 로블록스랑 코인베이스가 제일 많이 상승을 한 거의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수 상황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하방은 이제 점차 닫혀간다. 다만 상방도 너무 큰 것보다는 대형 영역으로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분한테 우리 개미 군단의 저 여진 씨라든- 질문이 하나 예. 있는데 바이오가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주도하는 섹터가 아예 없잖아요. 네. 다 2%씩 네. 거의 주스에 약간 케일 0.2%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주도하는 섹터가 없는 주식은 뭔가 많이 안 오를까봐. 네 많이 안 오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어떤 질문인데요. 주도주가 없는 ETF다. 근데 예. 너무 시총이 높은 종목이 많은 건 사실 저는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그만 종목들이 분할되어 있다면 그냥 산업 기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은 종목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제가 이런 특징적인 걸 갖고 오진 않은데 예. 산업 자체에 대한 많은 리밸런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탄력도는 바이오 자체가 세기 때문에 한 5% 정도 여력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얹지자면 그러니까 바이오는 오히려 지금 도코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ETF가 뭐 어떤 주도 섹터가 있어버리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바이오 자체가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예.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정말 자잘하게 이렇게 분산이 완전돼 있는 게 오히려 ETF 성격에 더 맞는 수도 있어요. 바이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네. 네. 저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액티브가 들어가면 몇 번 얘기한 거긴 하지만 뭐 그 운용사에 뭐 뷰가 들어가는 뷰가 거예요.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주식들이 올라도 뷰가 안 좋으면은 안 그렇죠. 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그렇죠. ETF는? 만약에 비중을 아니죠. 그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이게 오르는 만큼의 추종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되게 네. 어렵.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에셋 플러스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서 운영을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마무리하다 제가 말을 못했는데 그래서 시나리오는 저는 월스트 시나리오는 안 나온다. 네네. 베스트 아니면 베이스 시나리오가 나올 거니까 시장은 그래서 오히려 FMC 회의 이후에 전 시장 상승 더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뭐 아까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ETF에 액티브가 붙는다는 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지 않고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비율을 또 조정하는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ETF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주린 시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FOMC 이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